네, 반갑습니다.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진종화입니다. 오늘 그 독성학회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앞쪽에 이제 이병일 박사님이 주로 ADC 관련 그 동향이라든지 뭐 규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다면, 저는 ADC를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분석법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분석법들을 실제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총 4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ADC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ADC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요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이병일 박사님 하셨는데, 그 규제가 그 ADC를 이제 실제 그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규제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분석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법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드리고, 실제 이제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해 나가는지,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실제 그 호모지니어스와 헤테로지니어스 ADC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그 ADC 분석법들을 실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한 결과를 예시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주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호모지니어스 ADC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된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ADC 내에 스테빌리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주로 이제 링커 스테빌리티를 수행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제 이제 PK 분석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DC는 이제 그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표적 선택성을 갖는 항체와,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세포 독성을 갖는 톡신으로,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이제 링커, 이러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AD 세트리스를 가지고 그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앞쪽에 이제 항체가 이렇게 있고 맨 끝에 이제 이렇게 톡신이 있습니다. AD 세트리스 같은 경우는 MMA라는 톡신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링커 부분이 있는데, 그 AD 세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버블 링커, 그래서 카세신 그 크리버블 링커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D 세트리스를 이제 어떻게 합성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링커와 톡신을 일차적으로 이렇게 컨주게이션하고, 이 항체에 이제 ADC를 항체에 링커와 톡신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 AD 세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서파이드 본드를 끊고 여기에 이제 붙이게 되는데, 총 한 8개 정도까지 이렇게 그 톡신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ADC 장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DC의 장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표적 항체의 이제 특징과, 그 다음에 강한 세포 독성, 2가지 장점을 가져서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갖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화학요법 같은 경우는 표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모두 이제 타겟팅해서 죽이는, 그래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매우 크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 표적 항체의 경우는 표적 선택성을 갖고 있지만 그 세포 독성이 이제 낮아져서 또 항암 효과가 좀 미비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DC는 이러한 그 2가지 단점을 보완해서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화학요법에 비교해서 ADC 같은 경우는 100배에서 1000배의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ADC의 시장 규모를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전체 항암 대비 표적 항체 표적 항암제 대체 추세를 좀 보면은,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한 11.5% 정도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는 걸 보이고, ADC 항암제의 표적 항암제 대체 추세는 허세팅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에 51%까지 이렇게 대체가 가능할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ADC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1906년도에 이제 독일의 폴 에를리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제안이 됐는데, 이때 이제 ADC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ADC는 아니고 그 톡신을 단순히 이제 타겟 튜머에 전달하는 그런 수준의 ADC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ADC는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승인된 것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이제 파이저에서 개발한 마이얼타그가 승인이 되었고, 2011년도에 에이디세트리스, 2013년도에 카세일라가 이렇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제 그 저희 아시아권에서도 일본의 이제 다이니치 상교에서 허투 양성 유방암 치료제가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최근 그 ADC 그 승인된 ADC는 총 이제 9종 정도 되는데, 이병일 박사님이 더 최근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9년도에 한 3종이 이제 바이오 의약품 승인이 이루어졌고, 2000년도에 2종이 이렇게 승인이 되었는데, 최근 이제 대부분의 이제 ADC 의약품이 주로 이제 혈액암이라든지 유방암 관련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아직 이제 고형암 관련된 제품은 그렇게 미비한 상황입니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총 103개의 이제 ADC가 이제 임상 테스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C 개발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ADC는 헤테로지너스 AD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테로지너스 ADC는 항체 대비 약물 결합수가 조절이 이제 불가능한 그런 형태를 이제 헤테로지너스 ADC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이제 카세일라와 AD세트, 아까 말씀드린 AD세트리스가 포함되고, 카세일라 같은 경우는 라이신 장기, 그다음에 AD세트는 시스텐 장기에 이렇게 톡신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헤테로지너스 ADC의 단점은 약물 결합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CMC가 매우 어렵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2세대 ADC가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2세대 ADC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모지니어스 ADC고, 이 호모지니어스 ADC는 항체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모디피케이션 항체의 그 시퀀스에 이제 링커를 달아서 DAR을 조절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호모지니어스 ADC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FC 리전에 그 톡신을 붙이거나 라이트 체인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형태로 해서 분석 그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호모지니어스 ADC의 단점을 이제 굳이 찾자면, 일단은 이제 모 항체의 아미노액시드 시퀀스를 이제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개발 측면에서는 모 항체의 이제 생산 라인과 그다음에 이제 이 모디피케이션된 항체 라인을 동시에 이제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 3세대 ADC에 대한 얘기는 크게 대두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그 모디피케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디피케이션이 없는 형태로 이제 링커와 톡신을 이제 붙이는 그런 ADC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균관대에 이제 정상정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이제 광반응 ADC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ADC 링커 타입에 대해서 아까 이병일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non cleavable 링커와 chemical cleavable 링커, 그 다음에 엔자이머틱 클리버블 링커로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거는 엔자이머틱 클리버블 링커 쪽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거나 연구를 같이 진행하는 그 ADC의 경우 대부분이 이런 그 엔자이머틱 클리버블 링커, 특히 이제 이런 스페시픽 엔자임에 의해서 잘리는 그러한 형태의 ADC가 많이 의뢰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ADC에 대한 어떤 링커 개발에 대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으신 기관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개발하시는데, 아직까지 그 링커에 대한 어떤 개발 기술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그 형태의 ADC 개발하는 쪽으로 아직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DC 개발의 이제 주요 크리티컬 팩터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ADC의 이제 생리학적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ADC가 세포 내로 유입돼서 FcRNA에 의해서 일부 이제 리사이클링이 이루어지고 실제 이제 라이소자미에서 깨져서 이제 톡신이 방출돼서 세포를 죽이는 이러한 형태의 ADC의 이제 생리적 메커니즘이 있는데, ADC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생리적 메커니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체와 링커, 톡신의 주요 포인트들을 고려해서 ADC 개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일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안티젠 측면, 그 다음에 안티바디, 그 다음에 링커, 페이로드 측면에서 주요 포인트들을 잘 고려해서 ADC 개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ADC 개발에 대한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실제 이제 여기 보여지는 그 분석법들은 미국의 이제 FDA나 유럽의 이제 EMA에서 요구되는 그런 그 ADC 개발에 필요한 분석법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보이는 그 분석법들은 주로 이제 ADC가 잘 만들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물성 특성 분석에 대한 그런 분석법들이고, 오른쪽에 이제 왼쪽에 나타나 있는 그런 분석법들은 혈액 내 안정성, 그리고 이제 PK 분석에 대한 그런 분석법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선 그 어그리게이션의 인피니티 ADC를 개발하고 어그리게이션의 인피니티를 보기 위해서 주로 이제 색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분석이 이제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컨주게이트 안티바디 같은 경우는 DAR이라고 해서 이제 드럭 투 안티바디 레이쇼를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주로 이제 그 하이드로포비시티에 따라서 이제 세퍼레이션을 해서 하는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LC 매스를 통해서도 이제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펩타이드 매핑 분석이 있는데, 요거도 이제 LC 매스를 통해서 이제 분석이 되는데,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호모지니어스 ADC 같은 경우 이제 시퀀스 모디피케이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LC 매스를 통해서 시퀀스 모디피케이션을 찾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링커가 어느 부분에 이제 바인딩 됐는지 그런 부분을 사이트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부분도 역시 이제 LCMS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이제 이런 그 PK나 이런 혈액 내 안정성에 대한 분석법들은 뒤쪽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안티바디와 안티바디 컨주게이트 드럭, 그 다음에 이제 컨주게이트 드럭, 이건 프리페이로드라고 하는데 이런 분석, 그 다음에 토탈 드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관에서는 이제 2015년부터 2017년 꽤 이제 오래 전에 저희 이제 신약개발지원센터 내에 이제 기반기술 구축 사업을 통해서 저희 이제 그 충남대학교 신영훈 교수님 연구팀과 레고캠 회사와 이제 그 저희 기관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공동 연구를 통해서 기반기술 구축 사업을 통해서 이제 ADC 분석법에 대해서 이제 각 분석법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에서는 이제 기존에 구축되었던 그런 분석법들을 저희 센터에 이제 전수해 주셨고, 이 레고캠에서는 호모지니어스 ADC를 저희 쪽에 전달해 주셔서 저희 분석법들을 잘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물성 특성에 대한 분석법들, 그리고 ADC 그 혈액 내 안정성에 대한 분석법들을 잘 구축을 하였고, 실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분석법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우선 이제 특성 분석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DC 이제 어그레이션 확인 기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이런 ADC 어그레이션 확인에 대한 SOP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실제 그 호모지니어스 ADC, 요거는 이제 DAR2짜리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그리게이션 분석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허세틴에 대한 어그리게이션 패턴을 분석한 거고, 오른쪽에 이제 ADC에 대한 어그리게이션 패턴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허세틴 같은 경우는 이제 4% 정도의 이제 어그리게이션이 나타난 걸 볼 수 있고, ADC 같은 경우는 이제 3%. 그래서 두 표준품과 그렇게 차이가 없음을 이렇게 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C의 이제 안정성에 대한 기반 기술을 확립을 하였고, 실제 이제 가혹 조건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실제 ADC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안정적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과산화수소에 일정 시간 노출해서 그 허세틴 같은 경우는 한 1.6%의 이제 어그리게이션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ADC 같은 경우는 1.1% 정도의 이제 어그리게이션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ADC가 매우 안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징 소잉도 역시 이제 방법을 통해서 그 ADC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매우 안정적으로 이제 어그리게이션 된 게 한 2.2% 정도로 ADC가 안정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ADC 글라이칸 확인 분석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ADC의 경우는 이제 글라이칸 분석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진 않는데, 특히 이제 FC 리전에 그 링커를 붙이는 경우 이런 N-글라이칸 패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이러한 그 ADC의 글라이칸 패턴을 분석하는 부분도 함께 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N-글라이칸 분석에는 이제 뭐 그 2AB나 뭐 레피플로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최신의 방법 이제 레피플로우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분석법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피플로우라는 이런 그 리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에이전트를 통해서 그 글라이칸 패턴을 이제 분석하는데,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글라이칸 패턴을 매스로 일단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LC로 이제 시험법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LC를 통해서 글라이칸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저희가 그 두 가지 ADC, 두 배치의 ADC와 허세틴을 가지고 글라이칸 패턴을 이렇게 확인한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G0, G0F 이런 글라이칸 패턴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배치의 이제 ADC와 모항체가 패턴이 이제 차이가 없고 일치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펩타이드 매핑을 통한 페이로드 위치 확인 기술에 대해서 잘 SOP가 잘 구축되었고, 이런 그 펩타이드 매핑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단백질의 이제 인솔루션 다이제션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되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매스 분석을 할 때 나노 LC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매스는 하이 레졸루션 매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나노 LC와 하이 레졸루션 매스를 사용해서 보다 그 시퀀싱이라든지 데이터 분석하는 데서 뭔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매핑을 통한 페이로드 결합 위치를 실제 확인한 결과가 아래쪽에 나와 있고, 실제 이제 그 시스테인에 이제 페이로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는데, 실제 매스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위치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DAR 분석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DAR 분석 역시 저희 센터에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보시는 거는 이제 AD 세트리스를 가지고 실제 그 DAR 분석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거고, 하이드로포비시티 톡신의 이제 양가 붙어 있는 수에 따라서 하이드로포비시티를 통해서 이제 세퍼레이션을 해서 그 DAR 값을 이렇게 차이를 보면서 이제 DAR 값을 이제 계산한 겁니다. 실제 이제 AD 세트리스를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4.18 정도의 이제 DAR 값이 나왔는데, 레퍼런스 값은 4.0 정도로 해서 약간 좀 높게 그런 나온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래쪽은 이제 그 인텍 매스를 통해서도 그 이런 DAR 값을 충분히 이제 계산할 수 있고, 각각 이제 그 DAR 값의 계산이 이제 가능한 걸 아래쪽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이제 ADC의 이제 물성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고, 혈액 내의 이제 ADC 분석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내의 안정성을 보는 ADC 분석 기술에는 토털 안티바디, 그리고 안티바디 컨주게이트 드럭, 그 다음에 이제 언컨주게이티드 드럭, 그래서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토탈 안티바디는 모 항체와 그 다음에 이제 ADC의
결국엔 항체의 이제 농도를 측정하는데 보통 이제 엘라이저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는 LC-MAS를 통해서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바디 컨주게이트 드럭은 ADC의 이제 톡신 부분을 이제 떼어내서 이 톡신 부분을 이제 정량을 해서 톡신이 이제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이제 안티바디 컨주게이트 드럭이고, 그다음에 언컨주게이트 드럭은 이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페이로드를 이제 측정하는 게 이제 언컨주게이트 드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토탈 안티바디 그 PK 이제 프로파일을 이제 나타낸 건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런 그 모항체와 ADC의 이제 PK 프로파일이 가장 동시에 이제 가장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데, 실제는 이제 이런 그 컨주게이션 이펙트 때문에 클리어런스가 이제 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ADC가 좀 더 낮게 나타나는 그러한 양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링커의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서 최근에는 이런 그 차이가 거의 좁혀지는 그런 양상으로 나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바디 컨주게이트 드럭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 패턴은 토탈 안티바디의 이런 PK 프로파일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상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언컨주게이트 드럭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그 헤테로지니어스한 ADC의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다가 스몰 몰레큘에 대한 PK 프로파일처럼 이렇게 나오고, 실제 그 호모지니어스 ADC의 경우 링커의 어떤 스테빌리티가 대단히 안정적인 경우는 플랫하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된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토탈 안티바디에 대한 그 SOP가 이렇게 잘 구축되어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토탈 안티바디 LC-MS 분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안티바디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그 프로테인 A나 프로테인 G의 그런 마그네틱 비드를 사용해서 이런 안티바디를 인리치를 하게 되고, 이런 인리치를 한 이후에 이제 온 비드 다이제션이라고 해서 비드에 붙은 상태에서 이제 다이제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제션에 붙은 다이제션 이후에 이제 펩타이드 레벨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LC-MAS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정량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토탈 안티바디 분석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그 간단하게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실제 정량 분석을 할 때는 매우 복잡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항체의 그 펩타이드를 선별할 때 단순하게 그 펩타이드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펩타이드 패턴을 만들고 그 중에 정량성이 좋은 것들을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런 펩타이드를 선별하고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아이소톱 레이블을 통해서 그 동일한 펩타이드에 대해서 이제 인터널 스탠다드를 이제 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펩타이드에 대한 그 인터널 스탠다드와 펩타이드에 대한 값을 이제 레이쇼를 통해서 값을 이제 환산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한 이제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통해서 이제 그 리니어리티를 확인하고, 실제 이제 우리가 알고 모르는 그런 그 값들을 찾아서 이제 농도를 이제 환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탈 안티바디 그 진행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은, 1차적으로 이런 캘리브레이션 레인지를 정하고, 보시는 것처럼 표준 검량선을 만들고, 여기에 보면 이제 타겟 펩타이드에 대한 그 픽들이 이렇게 시리얼하게 그 다이루션한 값들이 이렇게 그 픽이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인터널 스탠다드는 동일하게 나온 걸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전체 그 분석법에 대한 총 밸리데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밸리데이션 이후에 실제 개별 시로 이제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시로 분석을 통해서 그 진행하게 되는데, 보시는 거는 그 안티바디와 ADC 두 개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진행했을 때 매우 유사하게 ADC와 안티바디가 매우 유사한 그 PK 프로파일을 저희가 나타난 걸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ADC는 그 실제 이제 모항체와 그 특성이 매우 이제 유사함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ADC 안티바디 컨주게이트 드럭에 대한 분석 기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티바디 컨주게이트 드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ADC의 톡신 부분을 떼서 그 톡신을 이제 정량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시 이제 동일하게 프로테인 A나 프로테인 G로 그 항체를 인니치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저희가 사용한 그 ADC의 경우 이제 그 크리버블 링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타 글루코네이즈를 통해서 톡신을 떼어내고 프리시테이션을 통해서 단백질은 다운시키고 위에 이제 페이로드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실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안티바디 컨주게이트 드럭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캘리브레이션 레인지를 정해서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법을 개발을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ADC의 이제 안티바디 컨주게이트 드럭의 실제 이제 개별 시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인데, 실제 이제 안티바디 컨주게이트 드럭에 대한 이제 PK 프로파일, 그리고 이제 토탈 안티바디 분석에 대한 PK 프로파일이 매우 유사하게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앞쪽에 이론 Cmax 값을 계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이론 값 기준으로 해서 실제 페이로드가 99.15%의 이제 페이로드가 붙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ADC 분석과 페이로드와 항체가 매우 이제 안정적으로 역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DC 언컨주게이트 드럭 이제 페이로드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로드 분석에 대한 역시 SOP가 잘 구축이 된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ADC 페이로드에 대한 분석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리 페이로드 같은 경우는 그 이런 항체에 자연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스몰 몰레큘을 그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올게닉 솔벤트를 통해서 그 항체를 이제 다운시키고 위에 이제 위에 떠 있는 그런 이제 상등액을 통해서 이제 그 톡신 부분만 저희가 취해서 LCMS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페이로드 분석에 대한 그 역시 이제 캘리브레이션 레인지를 정하고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개별 시료를 저희가 분석하고 프리페이로드 분석의 개별 시료에 대한 PK 이제 프로파일을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요거는 그 호모지니어스 ADC에 대한 그 프리페이로드에 대한 PK 프로파일을 이렇게 나타난 거고, 실제 요 내용을 보면은 프리페이로드 같은 경우는 대충 1.42 나노그램 per ml 수준의 평균 값이고, 실제 이것은 전체 그 이론 값에 최대 이제 그 붙어 있는 페이로드 값을 비교했을 때 1.11%에 해당하는, 그래서 대부분이 그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 붙어 있는 상태로 안정적으로 페이로드가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 페이로드 분석 결과 이제 페이로드와 항체가 매우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그 호모지니어스와 헤테로지니어스에 대한 물성 특성 분석에 대한 분석법들이 잘 구축되어 있고, 혈액 내 안정성과 그 다음에 PK 분석에 대한 이런 분석법들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교와 기업들 그리고 이제 병원과에 대한 이제 분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ADC 개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은 본 연구는 이제 저희 기관의 연구원들과 함께 이루어진 성과이고, 충남대학교 이제 신영은 교수님과 박민호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레고캠의 정초룡 박사님 그리고 박윤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